오늘은 이 10년 후의 미래, 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래의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공부해 왔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세 단어로 표현하시오. 예, 초연결, 네. 초지능, 초융합.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 초연결 해보니까 이게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있고, 초지능하니까 AI 있고, 네. 초융합하니까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초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 IoT는 네.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AI는 사람의 경험치를 극대화해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네. 그걸 다시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네. 그죠?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네. 오프라인 관계를 온라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초라고 하는 거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깊이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이런 것들의 갭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렇군요. 제가 단순 암기만 했는데 교수님 아니, 말씀을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련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직업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이 직업 이야기 이런 것 좀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교수님? 뭐 4차 산업혁명은 뭐 워낙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어서 네. 다 아실 거예요. 저 외워왔어요. 그죠? 네. 어떤 산업이 앞으로 네. 뜰 건지 네. 한번 해볼까요? 산업. 예를 들면 블록체인, 네. AI, 네. 데이터베이스 네. 뭐 관련된 거지만 그죠? 네. 또 뭐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외워왔는데. 의료 바이오, 의료 바이오. 그죠? 네. 의료 바이오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뭐가 있나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과는 이게 다 융합해서 나타나는 융합해서. 게 자율주행으로 네, 또 네, 네. 나타나죠. 그죠? 네. 예. 스스로도 독자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합쳐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이게 지금은 과거에 10년, 20년 걸리던 융합이 네. 그냥 1, 2년 사이로 순간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 살아갈 때 네. 24시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미래 산업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먹고 자고 뭐 살고 네. 이 세 가지 가장 네. 중요하지. 그럼 사는 집에 네. 좋은 집은 어떤 집이야? 스마트홈이 된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야. 막 스마트홈이라고 하면은 다 네. 알아서 나를 딱 내가 일어날 때 깨워주고. 깨워주고 밥도 지가 알아서 하고 내가 바깥에서 누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도 냉방도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이 가장 좋은데 네. 스마트 홈들의 집합체가 스마트 도시가 되죠. 스마트 도시. 예. 그러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거,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거, 그거를 관리하는 영역 이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점점. 네. 그다음에 이제 출근은 자율주행차로 쫙 자율주행차로 하게 될 출근을 거고, 그죠? 그럼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노동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 또 바뀔까요? 노동시간 출근했는데 네. 지금은 들어가서 컴퓨터 끼고 지가 컴퓨터로 다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네트워킹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회사 안에서는 정보 보안이 제일 중요하니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일이 많아지겠죠. 해킹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안 기술은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근데 개인정보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재구성해서 적절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네.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한 데이터 광부죠. 데이터 마이닝 하는 데이터 인간이 마이닝.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싶어. 네. 근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야 돼.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 다니다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네. 이 직장 거 다 없애고 싶어. 그거는 데이터 장의사. 그렇죠. 네. 디지털 장례사도 생기는 디지털 거잖아요. 장례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네트워킹 생기고 네. 재택근무 많아지면서 방식도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런 변화가 있군요. 예. 그럼 휴식을 위한 시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휴식을 위한 일거리는 정말 다양해지죠. 네. 휴식을 위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 휴식을 누리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네,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쨌든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플랫폼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한 일자리와 직업들이 끊임없이 생산돼야 되죠. 또 관련해서 뭐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자기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뭐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휴식 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직업 영역들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는 어떤 이 자연과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뭐 물 부족한 상황에 대한 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한다,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또 어떤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죠. 크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 산업이라고 해서 네, 그린 뉴딜 그린 산업. 뉴딜 사업으로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축을 갖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리사이클링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네. 재순환 사업. 옛날에는 뭐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고 뭐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걸 했지만 이거를 재생산해서 자연에 돌려낼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번 소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리사이클링 산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에는 물도 있고요. 네. 쓰레기도 있고요. 네. 공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계속 뭐 정책이 나오고 하는데 가장 유효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신경 써서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야기한 가장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네. 직업 네.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가 네. 태양광 관련 사업이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물 부족 해결하는 네. 방법으로 그 해수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각광받는다. 중동이나 네, 네. 이런 국가에서는 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고 또 중요한 일자리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한 사람의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자연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연결시키는 게 더 각광받는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자연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오히려 기술로 그렇죠. 메꾸는 그런 네. 일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산업적으로도 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이 점점 커져서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리사이클링 산업의 비중이 네. 전체 GDP의 한 20% 정도까지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중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예요. 교수님, 이 사이버 엔터테이너 하시면은 네. 그 아담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네.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바타도 있었네요. 네. 매트릭스도 네. 그와 좀 약간 유사하죠. 네, 그 아담 같은 또 사이버 가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 교수님? 충분히 나오겠죠. 그림을 이제 옛날에는 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거 샀는데 네. 요새는 걔네들이 컴퓨터가 그린 그림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사실은 예술적인 영역도 점점 사이버 공간, 사이버 온라인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네. 근데 그걸 스스로 생산해내는 능력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AI가. AI가 참 많은 거라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기가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얘가 처음에 답변할 때는 단순 답변만 하다가 네. 1년쯤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농담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 하십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네.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 영화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이정재 씨가 관상가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한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이보게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나?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나 말이야. AI가 대답을 안 하더군요. 대답을 안 해요.
산업혁명과 이 미래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이 다양성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 펼수록 이 다양한 또 직업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다음 시간에도 우리 미래 직업 예측 한번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